자, 이제 쌍곡선에 대한 유제 문제들 중에서 1, 2, 3번까지 문제 풀고, 근데 4번 문제 중에 조금 유명한 몇 개 문제가 있어서 4번 문제 내가 풀어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4번 문제 중에서도 몇 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기백 26쪽에 쌍곡선 부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쌍곡선과 타원의 초점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C값을 구할 때 얘네 둘을 더하죠. 얘네들을 더해서, 쌍곡선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을 더해서 이제 루트 씌워준 게 C고, 그 다음에 타원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차이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야지 그게 C를 구하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타원하고 쌍곡선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 K를, 뭐 K제곱을 내가 잠깐 A라고 치환을 하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C값을 구하는 방법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둘을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다. 그러니까 A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얘 루트를 씌운다. 그럼 타원 같은 경우는 얘랑 빼서, 근데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25 빼기 K 차이를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 요게 이제 바로 AA. 요게 C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얘는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이제 5가 되고, 그럼 얘가 뭔 소리야 지금. 다시 미안. 자, 여기선 C를 구할 때 둘을 더해서 루트 씌워. 요거 이제 A라 하고 요걸 이제 A라 해서 생각하면, 그럼 쌍곡선 같은 경우는 둘을 더해 A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25하고 A의 차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운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갖기 위해선 A 더하기 5하고 누구 같아야 되냐면, 자, 25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K제곱은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 뭐 제곱을 해도 되고 아니면 경우를 나눠도 되고, 근데 뭐 헷갈리면 제곱을 그냥 하는 게 낫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0A에 더하기 25가 제곱하면 이제 뭐 625 마이너스 50A에 더하기 A제곱이 된다. 얘가 없어지고, 그럼 이제 넘어가면 60A. 근데 걔가 이제 600?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10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곱이 10이니까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다. 뭐 이게 이제 19번에 3번 문제 풀이었죠. 자, 중간에 좀 약간 그 타원하고 쌍곡선이 사실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넘어가서 20번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 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주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이걸 넘겨봐야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쌍곡선의 식이 이렇게 나와서 초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얘하고 얘를 연결하여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이제 주축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숫자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 이제 그 결과들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에,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y 제곱에 마이너스 ay. 그럼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반 2분의 a. 그럼 제곱이면 4분의 a 제곱을 더하고, 근데 이제 4분의 a 제곱을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서 더하기로 되죠? 넘어가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된다고. 지금 양면에 어떻게 보면 4분의 a 제곱을 뺀 거지. 완전 제곱 만들기 위해. 어서 와. 이시야. 자, 그래서 얘를 x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 내가 얘를 y 빼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으로 묶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자, 여기는 이 숫자가 무조건 양수죠. 여기 4분의 a 제곱. 그래서 양변을 4분의 a 제곱으로 나누면 그 생긴 적이 식이 좀 이상하지만 4분의 a 제곱의 x제곱 빼기, 자, 4분의 a 제곱의 y 빼기 2분의 a 제곱.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이번 이 쌍곡선은 위아래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물어볼게. 승아가, 이런 경우에 주축의 길이는 2a야 2b야? 2b지. b라 하는 건 얘에다 루트를 씌운 2분의 a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b인데, 근데 그거의 2배를 한 게 바로 주축의 길이고, 그럼 주축의 길이는 바로 a가 되게 된다. 근데 주축의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은 a 값이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의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주축의 길이가 2a가 될 수도 있고 2a가 될 수도 있고 2b가 될 수도 있고, 요 밑에 있는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a하고는 다른 a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쌍곡선 얘기고. 자, 여기 이제 20번에 3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표준으로 바꿔주고 주축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에 루트 씌워서 2배를 할 것이냐, 이거에 루트 씌워 2배를 할 것이냐는 건 오른쪽의 숫자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포물선 타원은 따로 정리하지만 쌍곡선은 이게 정리야. 정리면서 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제 21번에 1번에 보면은 쌍곡선의 정의 활용이라 해서
쌍곡선의 성질은 뭐야? 거리의 차이가 일정해.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사실 쉬운 문제인데 문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바로 뭐냐면 AF라고 하는 이 길이랑 또 어떤 게냐면 이 길이, 이 길이의 합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길이를 A라 하잖아. 이 길이를 B라 하잖아.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과연 A하고 B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물어볼게. 자, 이 쌍곡선은요. 거리의 차이가 얼마로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시은아, 얼마로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거리의 차이가 3, 9, 찍지 마. 자, 봐. 이 거리의 차이는 주축의 길이로서 일정하다 그랬어. 이 주축의 길이는 보면 알겠지만 2a. 헷갈리면 y 대신 0을 넣은 절편이 얼마야? 풀마 6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길이가 12거든. 그래서 이건 차이가 얼마로 일정하다? 12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는 a 더하기 12고 여긴 b면 여기는 b 더하기 12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24인데 이미 a 더하기 b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34가 정답이 된다. 다시 한번 쌍곡선은 그 거리의 차이가 이 쌍곡선 위의 점을 잡아서 이 거리하고 얘를 연결하면 그 차이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는 건데 그 차이는 얼마를 일정하다? 2a로 일정하거나 2b로 일정하다. 오른쪽이 1이냐 오른쪽이 마이너스냐에 따라 2a로 일정한지 2b로 일정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a하고 b하고는 다른 거죠. 자, 헷갈리는가? m하고 n으로 다음부터 할게. 자,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워서 6 그거 2배 거리의 차이는 12로 일정하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 거리의 차이는 10으로 일정한 거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게 바로 쌍곡선의 성질이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에 2번도 뭐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쌍곡선의 오른쪽 숫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쌍곡선의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주축의 길이가 얼마냐면 2b야, 2b. 6이라고, 6. 여기가 6이라고. 이 길이가 6이라고. 그래서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거리의 차이가 6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얘 위에 있는 한 점 P와 그 다음 두 초점 A, B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둘레의 길이가 22랍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2C거든? 중심부터 각각의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C니까 이 길이는 2C거든, 2C? 그럼 쌍곡선은 C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빼, 더해. 쌍곡선은 더하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C가 5죠, 5.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10. 이 길이가 10. 근데 둘레 길이가 22라 했으니까 내가 이 길이를 m이라고 하면 여기는 m 더하기 6이 되거든. 차이가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미 22에서 10 써먹었으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 2m 더하기 6이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고, 그럼 넘기면 6, 나누면 3. 그럼 실제로 이 길이가 3이고 실제로 이 길이가 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PA의 제곱. 아, 내가 지금 길이가 PA가 더 긴 건데, 그제? 그러니까 A가 여기고 여기 B가 돼야 되니까 여기 바뀌었지, 그제? 그러니까 PA가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가 A고 여기 B고. 자, 그래서 PA 9의 제곱인 81에서 3의 제곱 9빼니까 72가 정답이 된다. 자, 이런 게 쌍곡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번의 3번도 볼게. 응? 뭐라고? 저번 시간에 쌍곡선까지 나왔어요. 지난번에 쌍곡선 하고 뒤에 접선도 했죠. 다음 단원 접선까지 했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 세 선분의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보세요. 야, 얘하고 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2배, 이 FF 다시가 뭐가 되냐면 PF 길이 더하기 PF 다시라고 하는 이 길이가 돼야 돼. 등차수열이 된다 했으니까. 자, 차이가 얼마로 일정해? 얘하고 얘 차이가 얼마로 일정해? 10으로 일정하죠? 6? 아, 그건 더해서 루트 씌운 거는 C고, 그건 여기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인 거고 6이고. 그래서 여기가 10인 거고 여기가 10인 거고. 아, 잠에 안 낀 거 아니야? 자, 주축의 길이가 지금 현재 10이죠. 주축의 길이 10이지? 나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주축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y 대신 0 넣어가지고, 어?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y 대신 0 넣어가지고. 노란색 부분이 10이 아니에요? 맞아. 어? 파란색 부분이 10이고 노란색. 자, 야야야, 그 자꾸만 숙제 안 하고 공부 안 한 티식을 막 내지 말고. 어? 아, 노란색이 10이라고 10. 알았어. 숙제를 아예 안 해?
숙제를 아예 안 해? 안민지, 숙제를 아예 안 하냐? 이거 수업 들었잖아. 안 들었어요. 지난주에 캠프 영재 캠프. 내가 또 이게 또 100번 이해하게 되네. 강의 봐야지 어떻게. 네. 이거 하기 전에 최소한 봤지? 이 맑고 순수한 그럼 조용히라도 있든가. 자, 잘 들어. 야, 상식적으로 봐봐. y 대신 0을 넣어봐. 그럼 x절편이 풀만 오잖아. 그럼 노란색 길이, 여기 길이가 10이죠. 이걸 주축이라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얼마를 일정하다? 10으로 일정하다. 자, 그래서 잘 들어. FF-의 길이는 12니까 얘는 이게 24죠. 24.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m이라고 하면, 그래 노란색으로 할까?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하면 여기는 m 더하기 10이 되는 거거든. m 더하기 10. 그래서 PF의 길이를 m이라 하고, 그럼 이 길이를 m 더하기 10이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m길의 길이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21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21번에 4번이 조금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이 문제 잠깐 21번 4번? 에이, 다음에 한번 설명해 줄게. 내가 풀어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림을 따로 안 따놔서 이따가 따로 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2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그럼 얘는 두 길이의 차이가 얼마를 일정해? 6을 일정하지? 그 여기 길이를 우리가 m이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m 더하기 6. 그 다음 C 값은 얼마야? C 루트 13이죠? C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이 아니라 쌍곡선의 중심으로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고, 그럼 여기가 루트 13이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루트 13이 되는 거야. 2루트 13. 그러니까 직각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이거 제곱하면 4에다가 11을 곱한 52가 m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6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면 2차 방정식 풀어서 양수 m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냐? 그러니까 타원은 합이 일정해. 여기가 m이야? 그럼 여기는 뭐 12 빼기 m 이렇게 된다고.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근데 쌍곡선 여기 m이야? 그게 m 더하기 6이라고. 그 차이는 바로 뭘 본다? 이거에 루트 씌워서 2배 한다. 2a, 2b가 바로 주축의 길이가 된다. 밑에 있는 22번에 3번 원래 풀려고 했는데 방금 전 문제랑 되게 유사하죠?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설명을 하려고 했었지만. 자, 22번에 4번 요거 한번 보자. 야, 22번에 4번 봐봐. 풀어보라 하진 않았는데 그냥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 시간을 줄까? 자, 쌍곡선의 초점과 쌍곡선이 어떤 한 점을 잡았는데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 우리가 옛날부터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 잠깐 봐봐. 내가 삼각형의 어떠한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이게 우리가 쓰는 어떤 뭐 공식이야. 나중에 삼각함수점도 공식 많이 배우면 뭐 탄젠트 2분의 세타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게 훨씬 복잡하고 어떤 각을 이등분한다 라고 하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쌍곡선에 대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쌍곡선은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의 기울기가 4분의 3이지, 그제?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얕은 기울기를 갖는 이런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편 볼까? y에 0 넣으면 x절편이 풀마 4가 나오게 되니까, 자, 여기 4라고 하는 절편, 여기 마이너스 4라는 절편, 그 다음에 C값은 5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곳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쌍곡선의 그래프는 그림이 어떻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림 좀 잘 그려, 그제? 정의시면서도 쉽게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에 대하여 뭐 어디가 F, F-라고 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를 뭐 F라 하고 여기를 F라 하고 여기를 F-라 해서 여기를 P라 하고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됐다? 2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뭔가 좀 터무니없어 보이긴 한다는 거야. 솔직히 조금 말이야. 근데 이 점의 좌표가 5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니? 3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니? 7이죠? 그럼 역으로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7K라 하고 여기를 3K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거꾸로. 근데 얘는 그 차이가 얼마로 일정해? 제발 8로 일정하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4K인데 그게 8이 돼야 되니까 K 값이 2고 실제로 이 길이가 6이고 실제로 이 길이가 14라는 뜻이구나. 그럼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 이건 좀 정리해봐. 자, 22번 4번 가계 이등분서 나오면 애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한번 따로 한번 해보세요. 이미 뭐 근데 우리 과제는 3번까지가 과제야. 기백은 미투는 4번까지고 기백은 좀 나중에 시험 보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미투는 바로 시험 보니까 다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4번 문제 풀어서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질문해. 좀 중요한 거 쌤이 좀 중간중간 풀어주긴 하겠지만 자, 22번에 4번이었습니다.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은 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자. 덥네요. 자, 정리해주고 자, 이제 23번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의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쌍곡선의 초점을 FF-라 하고 근데 FF-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잘 봐. 이거 원이지. 그럼 얘가 지름이지, 지름? 그럼 얘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에서 여기가 90도가 된단 말이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길이를 M이라고 잡으면 자, 차이가 얼마를 일정하죠? 차이가 얼마를 일정하죠? 차이가 얼마를 일정하죠? 6을 일정하니까 이 길이가 M이면 이 길이는 M 더하기 6이 되게 된다. C는 얼마죠? C는 얼마죠? 5죠? 그래서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게 된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M값 구한 다음에 넓이 계산해주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계속 반복이 좀 되는 경향이 좀 있죠. 자, 23번에 3번. 이 문제는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에 3번 문제를 보면 말이야. 이렇게 포물선하고 쌍곡선이 같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2차 곡선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 성질들을 동시에 생각하기 힘드니까 포물선은 포물선의 성질대로 쌍곡선은 쌍곡선의 성질대로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F, P,0이라고 하는 점을 초점으로 공유하는 그럼 나 포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포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뭘 그려달라고 했냐면 반대쪽에 준선을 그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물선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잘 들어. 포물선이 한 점에서 초점을 연결했으므로 당연히 준선하고 연결해서 이 길이가 5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돼. 이 길이가 바로 5가 되게 된다.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이를 좀 조사를 해보면 나머지 조건들이 지금 현재 뭐라고 되냐면 이 코사인, 이걸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약간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배운 그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사실 그거를 좀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1이다? 그럼 내가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솔직히 이건 니네가 아직까지 미투 삼각함수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할게. 이 길이가 5잖아? 그럼 어디가? 이 길이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코사인 값, 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 그러니까 코사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는 요각을 뭐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각은 뭐냐면 코사인 90 더하기 알파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요. 뭐 이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조만간 아마 내일쯤이겠지? 내일쯤에 이제 이 90도가 뭐 바뀌냐 안 바뀌냐 이런 공식 아마 니네가 배우긴 배웠을 거야. 홀수면 삼각함수의 종류가 바뀌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2사분면이기 때문에 2사분면의 코사인 값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바뀌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마 내일 배우게 될 거야. 내일. 물론 겨울반대 배웠지만 다시 배우는 건 아마 내일쯤에. 자, 그래서 사인 알파가 5분의 1이다. 그래서 이 각의 사인 알파니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5분의 1 되기 위해선 이 길이가 실제로 1. 그럼 5에서 1을 제외한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4. 근데 이 길이도 P고 이 길이도 P니까 그러므로 P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쌍곡선의 입장에서 보면 쌍곡선의 입장에서 보면 자, 중심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2이기 때문에 C값이 2가 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쌍곡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 자, 이게 A하고 B를 구하는 하나의 식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가 되게 된다. 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알지? A란 점의 좌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점의 좌표 얼마냐면 3이고, 그 다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25 제곱하면 여기는 1, 그럼 제곱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4가 되는 2루트 6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2루트 6이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이 식에 집어넣어주면 A하고 B가 난 식 하나 더 나오고, 그 둘을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뭘 구할 수 있다? 쌍곡선의 식을 구할 수 있다. 24분의, 자 다시 자 B제곱분의 24가 B제곱분의 24가 1이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A값하고 B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길이를 실제로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좀 오바고, 그래서 이렇게 A값하고 B값 연립해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밑으로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겸사겸사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에 2번 뒤로 넘어가서 쌍곡선에 관련된 다른 문제를 좀 볼 텐데, 갑자기 되게 숙연해진 이유는 미투 때문이야? 갑자기 되게 숙연하고 이 조용해지고 별로 관심 없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미적분 2가 나와서인가? 자, 보세요. 쌍곡선의 한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쌍곡선의 점근선에 접하는 원의 넓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야? 야, 봐. 점근선의 식 문자 먼저 구해보면 내가 뭐랬지? X값이 커지고 Y값이 커지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아니면 양변을 9로 나눠서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자 9분의 Y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이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쌍곡선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풀마 A분의 BX가 바로 쌍곡선의 점근선의 식이고, 그럼 A값은 1, B값은 3이니까 점근선이 얼마가 된다? 풀마 3X. 그러니까 사실은 뭐 3X로 해도 되고 마이너스 3X로 해도 뭐 그건 상관없죠. 그럼 초점 어떻게 구해? 더해 빼. 더하죠? 그래서 C값이 얼마가 되고 루트 10이 되고,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초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다? 루트 10,0이라고 잡을 수 있다. 그럼 얘하고 얘를 중심으로 하는데, 초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쌍곡선의 점근선에 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이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주면 내가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3x 더하기 y 할게. 둘 중에 아무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그럼 얘하고 떨어진 거리, 자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해준 루트 10분의, 자 x 대신에 집어넣으면 3루트 10, 자 y 대신에 0 넣으면 사라져서 반지름의 길이는 3. 뭐지? 뭐냐? 이게 25번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잠깐만. y는 3x. 어떤 거? 아, 오른쪽의 숫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신 나갔어 이제. 정신 나갔어요. 자, 초점의 좌표가 0, 루트 10이고, 자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의미 없고 y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거 이제 루트 10 돼서 반지름의 길이 1,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된다? 8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25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25번에 3번 문제 볼게.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얘하고 자취하고 그 뒤에, 자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쌍곡선의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해발. 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야 y는 x분의 1이란 도형 혹시 기억나니? y는 x분의 1이라 해서 정비례 반비례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배웠는데,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도 이거 왠지 쌍곡선처럼 보이지 않냐? 나름대로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거 이렇게 45도만 딱 돌리면 왠지 쌍곡선처럼 보이지 않니? 실제로 이거 쌍곡선이야. 얘도 사실은 y는 x라고 하는 선과의 초점을 연결하면 주축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초점도 있어서 그 거리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사실 얘도. 근데 내가 이걸 갑자기 지금 얘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쌍곡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잘 들어봐. 이거 니네 기억나? 이 그래프의 어떤 점에서든 여기다 수선발 내리면 이 넓이가 일정했던 거 기억나지?
얘도 마찬가지로 쌍곡선, 이것도 쌍곡선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일단은 지금 쌍곡선의 점근선 물론 구할 수 있어요. A분의 4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약간 1보다 큰 희수야 잘 들어야 돼. 자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숫자가 1이니까 쌍곡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쌍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든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또 이쪽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거리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정하다고.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그 값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 그냥 계산해주는 게 제일 무난한데 아, 쌍곡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y는 x분의 1도 쌍곡선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의 곱은 어느 점에서 잡든 간에 상관없이 그 값이 일정하다. 그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건가 봐. 자, 그래서 볼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풀마 루트 2분의 루트 3x가 돼서 양변의 루트 2를 곱하고 정리를 해주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의 y는 0이란 놈도 한 점근선이고 자 루트 3x의 마이너스 루트 2 y는 0이란 놈도 하나의 점근선이 되죠. 이게 바로 두 점근선인데 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점 a, b에 대해서 각각에 내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분모가 얼마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니까 루트 5분의 대입해서 루트 3a 더하기 루트 2b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루트 5분의 자 a, b를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자 루트 3a 마이너스 루트 2b가 된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결과적으로 물론 절대값을 그럼 5분의 자, 앞에 거의 제곱인 3a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2b 제곱을 빼는데 문제는 뭐냐면 a, b가 이 쌍곡선의 점이기 때문에 양변에 6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 6인데 자, a, b가 쌍곡선의 점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 3a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은 얼마가 된다? 6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6이다. 6. 그래서 그 길이가 얼마로 일정하다? 5분의 6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시험에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면 빡세잖아, 그지? 그럼 니네가 생각해. 아, 어느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똑같다고 한다면 그냥 그 점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x절편으로 하자. x절편 얼마? 루트 2, 0 하자. 그래서 루트 2, 0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 구해. 그 다음 그 거리 제곱해주면 그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게 된다. 이건 일종의 요령이죠. 자, 어차피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점이 만약에 2점이라면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어차피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그냥 그거 제곱한 게 나중에 실제로 거리를 구하는 좀 쉬운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많이 힘든가 봐. 토요일 아침부터. 자, 이제 한 두 가지, 두세 개 정도만 하고 자, 뒤로 넘어가서 26번의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나 졸려? 많이 졸린가 봐. 우리 사탕이라도 하나 먹을까? 젤리 사러 빨리 가야 되는데. 너 왜 사탕을 안 먹는 거야? 아니 안 먹어야지. 너도 안 먹어? 민지야? 안 먹으려고. 어? 왜 안 먹어? 세나야? 사탕? 넌 왜 안 먹어? 별로 안 먹어. 너 원래 안 먹어? 유나 넌 왜 안 먹어? 사탕 별로 안 좋아. 아, 사탕 별로 안 좋아해. 희수? 던졌는데 이미. 던졌는데 아니야. 이미 늦어버려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훈이 안 먹어? 여기 사탕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왜 사탕을 안 먹지? 아이고 덥다. 야,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았니? 네? 아침에? 좀 시원하지 않았어? 시원했어. 네 이름 부른 줄 알았어? 시은하지 않았니? 이렇게.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데 실패. 자, 볼게. 자, 0,4가 있는데 x, y에서 내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면 점피가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집중해서 볼게. 그럼 얘가 수선의 발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 x, 0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냐면 y. 그럼 여기서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니? 이 거리는 자, x좌표 차인 x의 제곱에 y좌표 차인 4의 제곱을 해준 거 16.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가 씌워서.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서로 같다 하면 그럼 x제곱 더하기 16이 바로 y의 제곱이 되니까 넘겨서 내가 원하는 쌍곡선의 식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 되겠어?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어떤 뭐 자치 같은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한 방법이라 보이고. 자, 26번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뭐 지금 쌍곡선인데 갑자기 좀 타원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문제 한번 의미 볼게. 자, 좌표 평면 안에 X축에 A란 점이 있고 Y축에 B란 점이 있었었는데 이 길이가 6으로 길이가 일정하대.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 예를 들어 A가 좀 더 오른쪽에 오잖아. 그럼 B는 좀 더 내려오겠지. A가 더 붙으면 B는 좀 더 올라가겠지.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선분 AB를, 이 길이를 1대 2로 내분하는 이 점 P의 자취가 지금 현재 궁금하대. 우리 항상 자취 문제는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로 놓고 시작을 한다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잘 봐. 이 점의 좌표를 a, 0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0, b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운 게 6이고 이것이 36이다 라는 식만을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엑셀표 어떻게 계산해? 자, 내분점 공식에 의해서 3분의 2a로 계산해주고 y는 어떻게 계산하냐? 3분의 1b로 계산하거든. 그럼 내가 얘를 a하고 b로 정리해서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타원의 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집어넣으면 2분의 3x. 그래서 2분의 3x의 전체 제곱에 자, b는 3y. 그래서 3y의 전체 제곱이 36이 된다. 그래서 전개해고 양변 36 나눠주면 내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26번의 3번이고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개만. 자, 밑에 있는 26번의 4번 문제가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 많이 좀 유명한 문제고 하러 26번의 4번 문제 잠깐 한번 봐봐 니네가. 자, 오른쪽 같이 이 원에 접하고 이 원에 접하고 5,0을 지나는 원의 중심을 P라 했을 때 그 P는 과연 어떤 자취를 만들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원은 고정된 원이고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반지름의 길이는 크잖아? 여기다 좀 반지름의 길이가 크잖아? 그러면 이런 형태의 원이 그려지겠지? 그럼 그런 원의 중심들이 과연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될 것이냐. 5,0을 지나는데 얘하고 접하는 원이 과연 그 중심이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느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봐. 얘랑 얘랑 연결하고 얘랑 얘랑 연결하면 봐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그때그때 달라져. 근데 어떤 길이는 고정이야? 이 길이 8로 고정이지. 그럼 니네가 봐. 식으로 세우면 되게 복잡한데. 자, 그럼 이 점은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언제나 8로 일정하니? 차이가? 이 동그란 반지름의 길이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럼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8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이 두 빨간색 점을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8인 쌍곡선의 식을 세워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의 의도였던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초점을 보면은 C값은 지금 현재 5고요. 그 차이가 8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A값이 4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B값은 3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7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로서 이해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27번에 2번. 이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시속이 얼마고 막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졸릴까? 야, 봐라. 비행기의 속도가 다시 전파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인데 어떤 비행기가 이 순간 A하고 B하고 받은 전파의 시간 차이가 0.001초로 같았대.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그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점에서도 그 차이, 그래서 이제 거리의 차이를 이제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전파의 속도가 그럼 1초에 이만큼을 30만 킬로미터를 가면 1초에 30, 하나, 둘, 셋, 넷, 30만 킬로미터를 가면 0.001초는 그럼 공을 하나, 두 개, 세 개 지운 300km를 가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전파가 1초에 이만큼 가면 이 시간엔 300km만 간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은 얘와 얘의 차이가 300km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m이라고 잡으면 얘를 뭐라고 잡을 수 있는 거구나. m 더하기 300으로 잡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했고.
자, 근데 이 비행기의 속도가 360km이기 때문에 10시하고 11시에서 수신했다가 있으니까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1시간이 걸린 거고, 그럼 1시간 동안 비행기가 날아간 킬로미터는 360km니까 여기 길이를 360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그냥 킬로미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비행기의 높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잡느냐? A하고 B라는 점의 중점을 기준으로 그 차이가 300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쌍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쌍곡선에 뭘 구하라? 식을 구한 다음에 이 둘의 차이가 360이 되는 그 높이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많이 힘든 것 같으니까 빨리 마무리할게. 자,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 떨어진 거리는 200이야, 200. 그죠? 자, 그래서 C값이 200. 그리고 차이가 300을 일정하기 때문에 A값은 얼마가 되면 150이 됩니다. 150. 그럼 B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피타고라스를 계산해도 좀 들어온데, 자, 얘 제곱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돼야 돼서, 자, B값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면 50, 뭐야 이거, 50 루트 7. 자, 그래서 쌍곡선의 식이 바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150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자, b제곱, 자, 50 루트 7의 전체 제곱분의 y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쌍곡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60이면 이 점의 x좌표가 180,h가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 180,h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뭐 높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계산이 너무 좀 더러운 문제였던 것 같아. 나머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